네, 뉴스 신세계 MBC 이정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정청래표 1인 1표제 네. 부결됐습니다. 예상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당무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부결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를 간략하게 전해드리면 중앙위원 596명 중에 투표에 참여한 이가 373명, 이 중에 찬성이 72.6%, 반대가 27.35%였습니다. 그래서 투표한 사람 중에는 70% 이상이 찬성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투표율이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적 중앙위원회 가반 이상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넘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이 됐고, 그러니까 전체 중앙위원 중에 찬성을 몇 명 했냐고 따져보면 한 4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이 투표 결과를 읽다가 약간 부결 이러면서 이제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고요.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당내 좀 일부 이견이 있었는데 이 이견을 무릅쓰고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최우선 공약이 좀 실패를 하면서 당장 뭐 좀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정 대표는 이제 반대하는 의원이 하나도 없다 이런 태도를 유지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1인 1표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서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동등한 가치의 투표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의원 한 명의 표가 권리당원 한 최대 20명까지의 표의 가치를 지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 대표는 당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해서 똑같이 1대1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결과 이후 이제 조금 전 민주당 지도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요.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원들에게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의랑 겹쳐가지고 사실 100일 기자회견도 당대표가 안 했었는데 첫 기자회견을 이번 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인 1표제를 재추진할 전망이긴 한데 지금 시점은 아직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당원 권리를 강화하는 안을 같이 오늘 투표했다가 이것도 이제 그 과반을 넘지 못해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 요거는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예, 이게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 아닌가요? 뭐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1인 1표제 쪽으로 가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반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이 적었고, 그 다음엔 약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이제 당내 일부 반발이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당원 권리를 강화하자는 건 굉장히 좋은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요. 좋은 의도이긴 한데, 근데 뭔가 정 대표가 다음에 또 대표직 연임을 하려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일부 있었고, 또 전통적으로 이제 수도권과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민주당은 계속 우리 지역구도로 좀 벗어나자, 우리 전국 정당이 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특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가치를 강조해 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리당원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대의원 권한 똑같이 1대1로 계산해 버리면 좀 정당이 또 특정 지역으로 좀 국한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도부 내에서도 좀 공개적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준호 전, 이제 지금 전이 됐죠, 전 최고위원이나 뭐 이현주 최고위원이나 또 뭐 친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강두구 의원도 좀 우려를 표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수기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 때문에 또 약간의 반발을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 때문에 원래 중앙의 의결은 11월 28일이었는데 이걸 한 주 미뤘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1일에는 긴급하게 토론회도 열었었는데 당시에 일부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좀 소란스러웠었습니다. 야당 얘기로 좀 가볼까요? 장동혁 체제는 뭐 자중질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강을 이제 건너자 하다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장동혁 당대표는 계속 뭉치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당은 지금 계속 분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친한계라든지 아니면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뭐 원내 지도부 또 이 한 그룹이 있고 또 초재선 그 의원들이 또 따로 성명을 냈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분열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 각자 주장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이제 이재명 정권의 6개월간의 국정평가를 하겠다면서 회의를 열었는데 이제 대부분이 뭐 여권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근데 원조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윤한홍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이제 옆에 두고 똥 묻은 개가 겸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라고 하면서 면전에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똥 묻은 개가 겸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국정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계엄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윤한홍 의원한테 이런 말을 들은 게 장동혁 대표로서는 굉장히 뼈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원래 장제원 의원,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과 함께 원래 윤핵관 3인방으로 그렇습니다. 분류가 찐 윤핵관 중에 하나죠. 네, 그랬던 사람이고 그래서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그 TF 단장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조금 멀어지긴 했어요. 뭐 멀륜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랬었는데 오늘 한 이야기에서 사실 이 좀 국민의힘의 어떤 그 좀 난맥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뭐 와신 상담의 자세로 윤 전 대통령과 뭐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그러면서 몇 달간 배신자 소리를 들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고 또 윤석열 후보는 당시 문재인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서 스카우트해온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국민의힘의 어떤 정당의 가치나 지향점이랑 맞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던 게 아니라 당시 이렇게 뭐 마땅한 후보가 없으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뭐 좀 경쟁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스카우트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똥 묻은 개는 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인 것 같고 뭐 겸 묻은 개는 뭐 여권 인사를 뜻하겠죠. 그래서 같은 회의에 그 같은 자리에 있었던 서범수 의원도 총론적인 부분은 뭐 윤한홍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 또 조은희 의원은 자기 페이스북에 이 발언 전문을 게시하면서 깊이 공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어떤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다 옳은 얘기예요. 다 옳은 얘기인데 그렇죠. 문제는 이분들 중에 상당한 수의 분들이 해온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반성이 좀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본인이 열심히 이제 그 대통령 만들려고 노력했었던 거잖아요. 자기 반성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겠다 이게 순서 같은데요. 갑자기 없던 일처럼. 그렇죠. 그렇게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구난방입니다. 대표는 대표대로, 소장파 소장파대로, 뭐 중간쯤에 있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일단 이제 이런 발언을 하니까 이제 당 대표 입장에서는 뭐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 발언을 하는 순간 기자들이 이제 다 장동혁 대표 표정을 막 살폈어요. 근데 이제 아래쪽을 바라봐서 이렇게 좀 표정이 잘 읽히지 않게 이렇게 밑으로 숙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제 뭐 뭉치자고 하고 있는데 일단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었고,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정말 좀 뭐 되게 중구난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내에서도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에 사과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떤 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날 12월 3일에 송원선 원내대표는 그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 대표에서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근데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자 현 의원, 뭐 조지현 당시 뭐 대통령실 행정관이자 지금 현 의원, 뭐 유상범 의원,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이 그 서 있던 사람 중에 상당수는 1월 초에 관저 앞으로 달려가서 체포를 저지해야 된다고 막 지켜야 된다고 했던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사과하는데 뒤에 같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작 그때 뭐 한동훈 대표 옆에서 그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던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뭐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사과할 필요 없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1.5선이고 선수가 높지 않고 뭐 당내에서 어떤 뭐 주류 세력을 형성했던 사람도 아니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근데 또 다른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도부가 뭐 의원들이랑 뭐 만나자는 말도 안 하고 뭐 밥 먹자는 말도
얘기도 안 하고 뭔가 스킨십도 부족하고 그렇고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좀 일부 극단적인 지지층 그러니까 뭐 윤어게인 이런 사람들만 보고 뭔가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어차피 당내 기반이 약한 데다가 그 자기가 모시던 한동훈 대표와 결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혁 보수의 이미지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없는 이미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극단적인 지지층을 보고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닐까? 뭐 당내에서도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게 좀 드러나는 게 그 저번에 왜 박민영 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유튜브에서 왜 김혜재 의원에 대해서 막 막말을 했던 유튜버 있잖아요. 그분이 당원으로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는 김계리 변호사 그때 비대위 체제였는데 김계리 변호사 당원 가입이 보류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사람들 뭐 전한길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입당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달려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뭐랄까요. 당내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이 지금 지도부 체제로는 치를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뭐 하는 거냐, 뭐 가능성이 있냐 이런 얘기가 언론을 중심으로 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은 어제 이제 KBS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뭐 장동혁 체제가 뭐 붕괴된다고 할 수는 없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게 이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진 않다라고 하면서도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 지도자 자격을 의심하고 비판하게 될 거다. 계속 계몽령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당대표가 하면 되겠냐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대구를 지역구로 둔 그 권영진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서 만약에 지방선거 앞두고 수도권 후보들이 그러니까 장동혁 간판으로 선거 못 치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그러니까 비대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선을 긋지만 다들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가 오면 점점 더 이런 분위기가 짙어질 텐데요. 자, 사법개혁 앞두고 오늘 전국 법원장회의 열리고 있죠, 지금? 네, 2시부터 시작을 했고 아직은 끝났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일단 그 법원장회의는 그러니까 이번에 갑자기 열린 거는 아니고요. 매년 12월에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 법원장들이 모여서 사법행정의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회의체인데 마침 이제 여당이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 특별법 그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런 게 좀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도 이제 법원장들한테 이 관련 법에 굉장히 뭐 좀 영향이 좀 뭐 지대하게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판사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해서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여서 뭐 각급 판사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지금 법원장들이 나누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들어갈 때 모두 발언이 공개됐었는데 좀 비판적으로 말을 또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등등 좀 민주당의 어떤 속도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뭐 대법원장으로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겠지만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불신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기 반성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한 행위는 아주 딴 일처럼 묻어두고 완전히 남들 얘기하듯이 뭐 제도 개혁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고 어른이 뭐 아이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법부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독립적으로 어떤 뭐 개선안을 스스로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내면 그것까지 바라지 않아도 그 기존의 사법부의 권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행위들에 대해서 뭐 진솔한 어떤 사과를 먼저 하고 시작한다든가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어떤 개혁을 안을 내놓으면 그거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는 이 상황. 근데 대법원 자체는 그러지 못한다 쳐도 밑에 어떤 법원장들이라도 말입니다. 좀 지도부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랄까. 반성을 요구한달까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국민들이 설득되지 말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강조해가지고 예, 국민들이 과연 설득될까 이런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판사들이 다 그 판사들은 가끔 모든 판사들이 각자 법원이라고 예. 이제 하잖아요. 검사 동일체랑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외부에서 뭔가 자극을 주거나 예. 어떤 안을 만들지 않으면은 지금 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어떤 내란 전담 재판부안을 비판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예, 이게 그렇죠. 방법론에 대한 비판이죠. 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혹시나 윤석열이 풀려나면 어쩌나 하는 예. 그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비판을 자꾸 받으니까 혹시나 이거를 빌미로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어떤 변호인들이 뭐 위헌 심판 제청을 한다든지 예. 그래서 그게 헌재의 심리가 들어가 버리면 그럼 재판이 멈추게 되는데 그러면 예. 정말 윤석열이 풀려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취지는 동감하는데 예. 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정비를 하고 갑시다 이런 취지거든요. 예. 그래서 뭐 법관의 어떤 뭐 그 추천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손질을 해보자라고 예.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이따 2부에 김용민 의원 나오면요. 한번 이 사안에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른 얘기로 좀 가볼까요? 김건희 네. 특검. 네, 로저 비비에 맞죠? 로저 비비에. 예, 예. 왜 선물했나? 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수사가? 그러니까 오늘 이 가방, 그러니까 명품 가방을 건넨 김기현 의원의 예. 배우자 이모 씨가 특검의 피의자 자격으로 지금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로저 비비에라는 명품 브랜드의 그 가방 180만 원짜리 예. 선물을 했죠. 그래서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당 대표 선거 지원 요청한 거 아닌가, 예. 아니면 혹시 김건희 씨가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물을 한 건 아닌가 예. 이런 의심이 있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예.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일단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처음 그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제 김기현 의원 부부는 그냥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했을 뿐이다. 그 의례적인 인사 차원이지 청탁 목적은 아니다라고 예. 해명을 한 바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시점은 이미 당시 시중에 김 씨가 V0다라는 말이 돌았던 때예요. 네. 예, 그리고 서희건설 그 이봉관 회장이 이제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주면서 자기 사위 인사청탁했던 게 2022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인사청탁이라는 게 매간매직이라는 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기 예. 때문에 과연 이게 인사치레다라는 뭐 사회적인 뭐 예의다 뭐 이런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뭐 이런 의심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 그 좀 더 높은 지지를 받던 후보들을 다 어떻게 보면 다 주저앉히고 예. 그때 김기현 이분이 그 대표가 됐던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계속 캐고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이 아직 약간 남았는데요. 네. 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를 김안방이라고 저장을 예. 해놓고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이제 뭐 김건희 씨가 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예. 뭐 이런 이야기를 보냈죠. 예. 근데 이런 메시지를 받고 나서 실제로 2시간 반 뒤에 박성재 전 장관이 예. 법무부 검찰과장을 들러서 명품백 수사 관련 보고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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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그 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디올백 사건 신속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예. 이제 전담팀 꾸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항의성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 예. 이후에 9일 뒤에 인사철도 아닌데 갑자기 중앙지검 지휘라인이 다 예. 교체가 됐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수사를 한 건데요. 예. 일단 특검에서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려면 예.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또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많은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딱 기소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진 않았고 약간 계속 더 봐야 되는군요. 혐의 유무를 좀 잠깐 판단하고 있다. 광고 듣고 네. 다시 오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이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수사하고 있다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검이 이제 최혜병 특검은 마무리가 됐고 예. 이제 각자 지금 수사 종반부를 향해 가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예. 이제 김건희 씨의 뭐 매간매직 혐의, 예. 그러니까 부적절한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데 영향을 미쳤는지 여기 예. 집중을 하고 있고 내란 특검은 이제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12.3 계엄 선포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느냐, 예. 요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또 이제 그 김건희 씨 사건을 이제 수사를 하다 예. 보니까 이제 뭐
공천 개입이라든지 예. 그런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처럼. 이준석 전 대표 이름이 나오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도 이제 김건희 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제 그 녹음 파일 5건을 예. 제출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특검이 이건 이제 당선인과 당대표 사이에 단순한 의견 조율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예. 위법한 개입인지 이것도 지금 판단을 하려고 하고 예.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김태우 예. 그 전 강서구청장을 예. 언급하면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뭐 김태우가 뛰면은 경쟁력이 있어서 구청장 자리 찾아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예. 했는데 그 이야기 이후에 실제로 공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5.18 폄훼 발언으로 원래 처음부터 그냥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김진태 강원지사가 나중에 기환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진태가 억울하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컷오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막 두둔을 했는데 나중에 뭐 기환을 했고 또 실제로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한테 이제 김진태 의원님이 찾아와서 호소하는데 마음이 아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서 그래서 이게 컷오프 사실이 사실 번복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당선인 신분이라서 공무원증을 안 받은 상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의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약간 이게 좀 논란이 있는데 예.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 되자마자 뭐 경호 의전도 국가 네. 원수급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취임을 안 했다고 해서 이게 의율할 수 없다고 보는 건 좀 법적인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예. 또 실제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실제 기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적절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이 정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고유한 당무인데 그거에 지금 개입했다는 거예요. 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입을 했다는 거고 이게 뭐 우리가 세금으로 선거 보조금까지 주면서 선거를 치르고 네. 있는데 공당의 선거가 이런 식으로 진행됐냐? 요거는 또 별개로 수사를 해봐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